그날 아침, 한옥 마당 위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주인 어머니는 서울 친정에 가신다며 며칠 동안 집을 맡기고 가셨다. 집이라기보다는 작은 별장이었다. 경기도 외곽, 산자락에 자리한 고즈넉한 한옥과 현대식 유리 온실이 연결된 독특한 구조. 대문을 나서면 바로 대나무 숲이 펼쳐지고 뒤편에는 계곡물이 맑게 흐르고 있었다. 나는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오늘 할 일은 많았다. 거실 마루 광내기, 온실 유리 닦기, 안채 서재 먼지 털기.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니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당을 스쳤다. 그 소리가 어쩐지 오늘은 더 크게 들렸다. 서재 청소를 시작하려고 마루를 걸어가는데 현관 쪽에서 낮고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주인 어머니의 남편, 윤재 씨가 서 있었다. 평소엔 양복에 단정한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모습만 봤는데 오늘은 흰 셔츠 소매를 두어 번 접어 올리고 네이비 슬랙스를 입은 편안한 차림이었다. 셔츠 단추는 위로 2개가 풀려 있어 선명한 쇄골과 살짝 드러난 가슴선이 보였다. 서재에 두고 간 서류가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묘하게 여운이 길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비켜줬다. 그는 서재로 걸어가면서도 시선을 완전히 거두지 않았다. 나는 먼지떨이를 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책장의 윗부분을 닦았다. 고개를 숙이면 머리카락이 어깨 앞으로 떨어지고 얇은 블라우스 사이로 은근히 살결의 윤곽이 드러났다.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대나무발 너머로 부는 바람이 차가운데 내 목덜미와 등은 이유 없이 뜨거워졌다. 사다리에서 내려오자 그는 책상 앞에 서류를 꺼내 들고 있었지만 여전히 내 쪽을 향해 있었다. 일 참 꼼꼼하게 하시네요. 그 말에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아 나는 괜히 블라우스를 매만지며 웃어넘겼다. 책상을 닦으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매끈한 원목 위로 손바닥이 미끄러지고 살짝 몸이 기울었다. 순간 그와 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는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등 뒤로 전해지는 존재감이 압도적이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책상 위를 비추면서 그의 그림자가 내 옆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나는 최대한 평온하게 걸레질을 이어갔지만 손끝이 조금씩 떨렸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베이지색 치마 끝이 살짝 흔들렸고 그 안쪽의 온기가 스스로를 배신하듯 퍼져갔다. 그의 숨소리가 의도치 않게 내 귀에 스며들었고 순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마당 쪽에서 바람의 문풍지가 살짝 울었다. 그 작은 소음마저 우리 사이의 정적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는 서류를 챙기고 나서도 바로 나가지 않았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 말이 평범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가 떠난 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찬 물을 마셨다. 유리컵의 차가움이 손끝을 시렸지만 속은 여전히 뜨거웠다. 바람이 불어와 치마 자락이 흔들릴 때마다 방금 전의 기묘한 긴장감이 다시 되살아났다. 한참이 지나서야 대문이 또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이번엔 검은색 재킷을 어깨에 걸친 채 셔츠 단추는 하나 더 풀려 있었다. 오후 햇살이 그의 목선과 가슴 위를 따라 부드럽게 흘렀다. 온실 유리 닦는 거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의 제안은 도움이라기보다 또 다른 시작처럼 느껴졌다. 온실 문을 열자 안쪽으로 따뜻하고 축축한 공기가 밀려나왔다. 유리창 너머로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나무 선반 위의 난초 잎사귀를 은빛으로 빛나게 했다. 나는 연한 크림색 니트와 네이비 플리츠 스커트를 입고 발목까지 오는 얇은 스타킹 위에 검은색 로퍼를 신었다. 허리에는 작은 매듭이 있는 리본 벨트를 둘렀고 머리는 낮게 묶어 옆으로 살짝 늘어뜨렸다. 온실 안의 습기 때문에 목덜미에 가는 땀방울이 맺히는 게 느껴졌다. 그는 재킷을 벗어 한쪽 의자에 걸치고 셔츠 소매를 다시 한번 접었다.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그의 팔 근육의 윤곽을 드러냈다. 손에는 장갑 대신 맨손으로 유리를 닦을 천을 쥐고 있었다. 여기부터 해볼까요? 그의 목소리는 온실의 습기와 섞여 더 낮고 부드럽게 들렸다. 나는 그와 나란히 서서 유리를 닦기 시작했다. 그 순간 투명한 창에 우리 둘의 모습이 겹쳐 비쳤다. 가끔씩 그의 어깨가 내 어깨에 스칠 때마다 스타킹 속 종아리가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밖에서는 참새 소리가 들렸고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불어 잎사귀들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가 걸레질을 멈추고 내 쪽을 바라봤다. 이 리본. 예쁘네요. 그의 시선은 내 허리에 메어진 리본 벨트에 닿아 있었다. 나는 괜히 매듭을 고쳐매며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 순간 손끝이 매듭 위에서 살짝 스쳤고 의도치 않은 듯 보였지만 묘하게 오래 머물렀다. 우리는 반대편 유리로 자리를 옮겼다. 햇빛이 더 강하게 들어와 내 치마 자락이 반투명하게 빛났다. 그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한 박자 느리게 움직이며 창을 닦았다. 온실이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네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어 창 밖을 봤다. 산과 하늘,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 그러나 시선은 곧 다시 그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내 뒤로 와서 높은 유리창 윗부분을 닦았다. 팔을 뻗는 순간 셔츠 단추 사이로 살짝 드러난 가슴선에서 은근한 체온이 흘러왔다. 나는 그 온도를 등으로 느끼며 유리 위에 남은 물방울을 천으로 지웠다. 천이 닿는 사각 소리와 그의 숨소리가 묘하게 어울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이쪽은 제가 할게요. 그가 내 손에서 천을 부드럽게 빼앗았다. 손끝이 손등을 스치며 마치 잠깐이지만 의도된 듯한 온기를 남겼다. 나는 가만히 뒤로 물러섰지만 발 뒤꿈치가 선반에 살짝 부딪혔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왔다. 그 순간 바깥에서 구름이 지나가 햇빛이 잠시 사라졌다. 온실 안의 빛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둘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듯 느껴졌다. 그는 유리를 닦는 척하면서도 시선을 내 손목 장식 야은 은팔찌에 오래 두었다. 이 팔찌, 손목이 참 가늘어 보이네요. 그의 시선과 말투가 단순한 칭찬이 아닌 것 같아 심장이 두 번 뛰고 멎는 듯했다. 마지막 유리를 닦을 때쯤 다시 햇빛이 쏟아졌다. 그 빛 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내 앞에 겹쳐졌다. 나는 창문에 비친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의 눈이 내 눈과 닿았다. 짧은 순간 아무 말도 없었지만 모든 게 말해진 듯한 침묵이 흘렀다. 해가 서쪽 산 너머로 천천히 기울자 한옥 마당에 부드러운 주황빛이 번졌다. 주인 어머니가 없는 저녁, 집안은 조용했고 마당 한쪽에 걸린 종이 등불이 하나둘 켜졌다. 은은한 빛이 복도와 마루를 따라 흘러 나무 기둥과 창살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저녁 청소를 마친 나는 부엌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준비했다. 자스민 향이 살짝 스며든 머그잔을 들고 마루 끝에 앉아 바람을 맞았다. 발끝이 시려 스타킹 위로 담요를 가볍게 덮었는데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재 씨였다. 검은색 울 코트를 입고 아내는 얇은 터틀넥 니트를 받쳐 입었다. 평소의 도시적인 모습보다 오늘은 더 편안해 보였지만 그 여유로움 속에 묘한 무게감이 있었다. 아직 안 주무셨네요. 그가 마루로 걸어와 내 옆에 앉았다. 코트에서 스치는 바깥 공기의 차가움이 곧 그가 가져온 체온에 녹아 사라졌다. 나는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건넸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잔을 받으며 손가락이 내 손끝을 스쳤다. 그 짧은 접촉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멀리서 매미 대신 가을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등불 속 불꽃이 잔잔히 흔들렸다. 그의 시선이 내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왔다. 담요 끝에서 드러난 스타킹 위 발목, 그 위로 매끄럽게 이어진 종아리, 무릎, 그리고 치마 자락.
이 집은 밤이 더 예쁘네요. 그 말이 꼭 나를 두고 하는 말처럼 들렸다. 우리는 함께 온실 쪽으로 걸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등불빛이 반사되어 마치 온실 안이 또 하나의 별빛 정원이 된 듯했다. 나는 살짝 허리를 숙여 화분의 흙을 만졌는데 뒤쪽에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등불이 얼굴을 참 다르게 보이게 하네요. 그의 목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들려 심장이 또 한 번 뛰었다. 바람이 살짝 불어내 머리카락이 어깨 앞으로 흘러내렸을 때 그는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줬다. 그 손길은 가볍지만 오래 머물렀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봤다. 어두운 밤 속 등불빛이 그의 눈동자에 작은 불씨처럼 반짝였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이 드문드문 빛났고 온실의 습기가 우리의 숨결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와 코트의 가장자리가 내 치마 자락을 살짝 스쳤다. 옷감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추우시죠? 그는 코트를 풀어 나를 안쪽으로 살짝 감싸주었다. 코트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그의 향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마치 바깥 세상과는 다른 우리 둘만의 작은 공간이 된 듯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똑바로 바라봤다. 말 대신 조용히 숨소리와 심장소리가 등불 아래에서 교환되었다. 서재 문을 열자 낮에 닦아낸 원목 책상과 책장이 은은하게 빛났다. 창밖의 등불빛이 유리창에 부드럽게 스며 방 안의 어둠과 섞였다. 한쪽 모서리에는 작은 스탠드가 놓여 있었고 그 노란빛이 마치 한 덩어리의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듯했다. 나는 책상 위의 먼지를 마지막으로 털어내고 책 한 권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 순간 뒷문이 열리며 윤재 씨가 들어왔다. 오늘 저녁 그는 회색 카디건과 검은 슬랙스를 입었고 발목까지 오는 슬리퍼가 그의 발소리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아직도 정리 중이세요? 그의 시선이 책상 위를 지나 내 손끝과 치마 자락에 머물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치마 자락이 의자 팔걸이에 걸려 살짝 당겨졌다. 그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풀어주는데 손끝이 허리 옆선을 스쳤다. 잠깐의 접촉이었지만 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그는 책상 옆 서랍을 열어 서류를 꺼냈다. 서류철 사이로 스치는 종이 냄새가 오래된 나무향과 섞여 방을 채웠다. 나는 책상 반대편에서 걸레를 접어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봤다. 책상 위에 비친 작은 스탠드 불빛이 그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눈동자만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방은 낮보다 밤이 훨씬 조용하네요. 그가 책을 책장에 꽂으며 말했다. 나는 괜히 의자에 손을 대고 몸을 숙였는데 그가 나를 향해 한 발 다가왔다. 책상 모서리에 걸쳐 선 그의 팔이 마치 나를 가볍게 둘러싼 듯 느껴졌다. 이런 시간에 두 사람만 있으니 묘하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귀 옆까지 울렸다.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했다. 스탠드 불빛이 눈동자 속에 작은 불씨처럼 일렁였다. 그는 잠시 시선을 내 목선으로 내렸다가 다시 눈을 맞췄다.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있던 작은 벨벳 커버의 수첩을 내 앞으로 밀어줬다. 표지에 그의 손이, 그리고 그 위로 내 손이 겹쳤다. 그 순간 방 안의 소리들은 모두 사라진 듯했다. 남은 건 스탠드 불빛과 서로의 숨소리뿐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마당의 등불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한옥의 복도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무언가 날카로운 긴장이 숨어 있었다. 서재를 나와 부엌 쪽으로 향하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다. 돌아보니 윤재 씨였다. 검은 카디건을 걸치고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다. 잠깐만요. 그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발걸음이 멈추자 그는 내 앞에 서서 길을 막았다.
창문 너머로 들어온 달빛이 그의 어깨와 옆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훑다가 천천히 허리 쪽으로 내려갔다. 나는 말없이 그 시선을 받았다. 속마음은 이미 소란스러웠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내 손목을 살짝 잡았다. 손끝이 뜨거워서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당신, 이렇게 떠날 건가요? 그 한마디가 그동안 억눌렀던 공기를 한순간에 풀어버렸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내 치마 자락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 순간 그는 나를 마루 기둥 쪽으로 이끌었다. 등 뒤에 차가운 나무 기둥이 닿고 앞에는 그의 온기가 가까워졌다. 서로 숨결이 닿을 정도로 거리가 좁혀졌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그의 말은 경고 같았지만 눈빛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 없어요. 그 순간 마당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부르며 이름을 불렀다. 주인 어머니였다. 우리는 동시에 몸을 멀리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서로 알았다. 내 심장은 두려움과 이상한 설렘이 섞여 요동쳤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남은 건 기둥에 기대선 채 떨리는 손끝과 그리고 내 귓가에 아직도 맴도는 그의 숨소리.